주택시장 회복 시점이거든요. 그때 가면 상투됩니다. 지금 주택시장이 소사이클 시장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상승과 하락이 짧아요. 작년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1월부터 올랐죠. 9월까지 올랐잖아요. 네. 9개월 올랐죠. 작년은 8개월 미니 랠리장이었다고.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2000년대 초반 때처럼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매, 전세, 월세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은 뭐 보통은 지금 어떤 거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은 선택이라고 좀 보세요. 월세를 사셔야죠. 그러면은 올해하고 내년 안에 집을 사신다 그러면은 전세를 사시면은 2년 있다가 돈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타이밍을 잴 수가 없어요. 그 집주인이 중간에 돈을 안 빼주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타이밍은 현금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그들만 쓸 수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어떻게 보면 집주인한테 다 맡겨버리면 내 돈이 없잖아요. 내 지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타이밍을 잴 수가 없죠. 타이밍을 재려면은 캐시를 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월세 살면 어때요? 대부분이 보증금을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집을 꼭 사실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준비를 해놓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준비도 해놓지 않고 뭐 내가 원하는 이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시장은 내가 원하는 데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준비하는 자한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지금 1주택자인 분들은 좀 이렇게 갈아타기가 좀 괜찮은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갈아타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 예. 왜냐하면 중심부를 안 빠지고 외곽만 집중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형도 지금 안 빠졌고 중소형이 집중적으로 빠졌잖아요. 지금. 그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아니면 뭐 더 좋은 동네로 가든지. 그러니까 지역 이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좋은 동네에서 좋은 동네로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과거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2000년, 2011년, 2012년 그때 강남이 폭락이 왔을 때 그때는 진짜 옮기기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니고 다만 이것도 가격 보고 접근하시면 돼요. 막 서울도 있잖아요. 중심부보다는 외곽 쪽은 조금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결정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내 집도 싸게 팔고 저것도 싸게 사고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잘 안 돼요. 보통 보면 내가 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옮기면서 이익 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비현실적이에요. 약간 손해보면서 옮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옮겨타기는 제가 어제 우리 선배를 만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절박해야 돼요. 갈까 말까 이 정도로 안 된다. 안 돼요. 그를 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있잖아요. 이 손목을 있잖아요. 이거를 망치로 부러뜨릴 정도까지 간절해야 된다니까요. 의사결정 대부분이 못해요. 하긴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죠. 이분이 이제 퇴직하려고 그러는데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거무동에 있는 새 아파트더라고. 네. 5년 됐더라고. 한 거 15억이에요. 근데 이제 저런데 뭐 종로라든지 마포나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 한 20억 한다는 거야. 조금 좋은 데로 가고 싶다는 거야. 네. 근데 거래 비용 생각해야 되지. 그렇죠. 이것저것 감안해 보면은 뭐 계륵 같다고 해야 되나?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1주택자 입장에서는 갈아타기가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에 갈아타기가 좋을 상황이 쉽게 오지도 않는 거지 않습니까? 갈아타기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 뭐 퇴직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갈아타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비싸가지고 취득세가 너무 비싸. 네.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내가 팔고 난 집이 급등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세 놓고 전세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없으면. 네. 제가 아는 후배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처갓집이 월계동에 있더라고. 애가 둘인데 그러면은 솔직히 좋은 학군에서 요새는 학군이죠. 그러면은 어디로 이제 제한된 금액 하에서 어디로 갈 거냐 고민한 거예요. 광장동으로 갈까, 목동으로 갈까, 대치동으로 갈까, 반포로 갈까. 다 안 돼. 돈이 안 돼. 결국은 갈 수 있는 게 은행 사거리 주변에 중계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저는 잘했다고 봤어요. 네. 근데 직장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최적의 대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갈아타기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시고 청약을 당첨받으셔가지고 옮기시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아. 아니면 아예 경매로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옮기시는 방. 그러면 경매는 싸잖아요. 청약도 싼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이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지 무작정 옛날처럼 막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박원갑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그 좀 전망을 조금 더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뭐 거래량도 뭐 여전히 뭐 평년에 비하면 뭐 낮은 수준인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평균 수준으로라도 뭐 돌아가는 일종의 어떤 약간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는 거는 한 언제쯤이나 올까요? 저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올해는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는 뭐 그래도 뭐 없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일단 관심이 없어. 지금 관심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게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는 내년을 조금 밝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올해 기준금리 한 2번 정도 낮추면 3%, 내년에 한 2.75% 정도 간다고 보면요. 물론 그 가봐야 되지만 일단은 예상이죠.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입주 물량이 침체기 때는 별로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랬죠. 네. 회복기 때 이게 불안 요소가 가중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물론 124 자료입니다. 이게 124가 오랫동안 이게 시계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36만 가구 정도 돼요. 전국에. 네, 전국적으로. 올해가 33만 가구고요. 내년이 24만 가구 정도 돼요. 많이 줄잖아요. 네. 2026년에는 12만 가구예요. 이 공급 가뭄, 공급 절벽이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IMF 때 건설사 부도나고 나서 큰 홍역을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번 큰 홍역을 겪었죠.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가계부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구에다가 맞추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여기다 맞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의 이른바 어떻게 보면 이걸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균형 맞추기라고 부르는데 저는 한 변수가 어떨 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는 만약에 내년 이후로 바라본다면은 저는 금리보다 이 공급에 조금 더 확대경을 저는 키워야 된다. 렌즈를 좀 키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가 좀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올해는 하반기에 제가 조금은 뭐 체감적으로 뭐 그렇게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은 올해는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면요 전세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전세는 대부분 대출을 내잖아요. 네. 담보대출 주담대는요 신규로 기준으로 뭐 60%가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가 한 40%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세 대출이 다 변동금리일 테니까 훨씬 더 민감한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전세값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릴 정도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마 여러 가지 뭐 규제 완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급 불안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내년 정도까지 내년 정도 되면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한 2, 3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서울 기준으로 뭐 서울에 뭐 매매로 나온 물량이 뭐 8만 개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꼭 신규 입주 물량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매물들도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재고의 한 2.5% 뭐 그 정도 안팎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택이 1,900만 채 정도 되죠. 네. 근데 한 3만 가구 정도 잡아보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2%대 중반 2% 정도,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는 또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유난히 강하고 그 MZ세대일수록 더 이제 강한 어떤 그런 걸 본다면은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선호 상품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같은 주택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보급률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란 말이에요. 반지하랑 아파트가 똑같은 한 채는 아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주택 보급률이 오히려 지금 93.7%로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돼요. 미국도 최근에 이제 집값이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미국 케이센 실리스를 보니까 우리가 집값이 폭락이 왔을 때 2022년에 5.6% 오르고 작년이 한 연말에 약간 떨어졌는데 6% 가까이 올랐어요. 그건 뭐예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MZ 세대 중심으로
이게 뭐 주택을 찾으려는 어떤 그런 수요하고 맞물려서 물론 경기도 좋았죠. 금리 어떤 악재보다도.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을 보는 것은 맞다. 다만 여러 변수의 변주곡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내년 가서는 저는 인구 쇼크는 아직 아니고 인구 쇼크는 10년 지나야 되고 일본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인구 줄고 나서 집값이 한국보다 더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구수 늘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변수 중에서 올해는 그냥 고금리 쪽에 초점을 더 맞추시고 네. 내년부터는 오히려 공급 쪽에 맞추시는 게 저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도 전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내년에 이제 신축 아파트 물량이 적어지면 전세가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으로 좀 작용하나요? 더 민감하죠. 잘 아시겠지만 뭐 전세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네. 전세는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 특히 집주인이요. 이 손실회피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 특성이 없어요. 이 시장 가격 그러니까 그걸 순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가격 순응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프라이스 테이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세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거를 세입자한테 돈을 더 빌리냐 덜 빌리냐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전세는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그런데 매매는 어때요? 한번 싸게 팔아버리면 어때요? 다시 회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는 보통 뭐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네. 옛날에 죽전지구 이런 데 분양할 때 입주할 때 보니까 주변 시세 전세가 1억 2천인데 그때 전세가 6천까지 떨어져요. 그만큼 이게 변동성이 셉니다. 네. 그러면 입주 물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세 같은 경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규모로 한꺼번에 확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호수에 가령 모래를 이렇게 던져봐야 반응 없잖아요. 한꺼번에 덤프트럭으로 갔다가 있잖아요. 부어버리면은 출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 그게 충격 반응 같은 거 해보면 나와요. 보면 입주로부터 전후 한 3개월 전후로 전세값이 푹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확실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전세는 저는 올해도 불안하고 내년도 불안하고 내후년도 불안하다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은 전세가 그러면 크게 오르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작년 5월부터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은 회복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KB 시세가 있는데 2022년 1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이죠. 네. 2년 전을 100으로 기준을 보면요. 전국 아파트 전세가 지수가 88.6이에요. 서울이 87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뭐 회복을 못했다는 네. 거죠. 올 상반기에 계속 역전세난 일어납니다.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이 심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막 전세가 마치 대란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지금 전세를 구하실 분들은 어쨌든 조금 빨리 구하시는 게 나을 거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세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르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이 이제 거의 뭐 목에 차면은 그때는 막 매매가를 막 같이 끌어올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직 그럴 상황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전세를 얻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세 가고 그러면 좀 비용이 좀 더 늘어나니까 그냥 전세로 한 2년 정도만 좀 살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네,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냐? 그 전세가 비율을 보면 돼요. 네. 높지 않아요. 전국이 지금 2월 기준으로 66.5입니다. 서울이 52.4예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좀 전세 가격이 더 올라야 2016년 이럴 때 뭐 75%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이제 낮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택 시장 회복 시점이거든요. 그때 가면 상투됩니다. 지금 주택 시장이 소사이클 시장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상승과 하락이 짧아요. 작년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1월부터 올랐죠. 9월까지 올랐잖아요. 네. 9개월 올랐죠. 그렇죠? 실거래가로. 전국은 어떻게 됐어요? 2월부터 올라서 10월에 9월까지 끝났으니까 네. 8개월 올랐단 말이에요. 작년은 8개월 미니 랠리장이었다고.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2000년대 초반 때처럼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2013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무려 9년 동안 대상승 랠리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않아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 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작년에 그러면은 내가 통계보금자리로 받아서 작년 7월 달에 8월 달에 집 샀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또 상투 잡았잖아요. 단기 상투거든요. 회복 시점이 단기 상투예요. 그러니까 불안기에 집을 사셔야 된다고. 2년 뒤에 지금 전세 사시다가 2년 뒤에 집 사신다고? 그때 가서 뭐 안 사셔도 되지. 그때 가서 미국 주식이 폭 나와가지고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뭐 오히려 뭐 아파트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거는 관계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이게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자칫 있잖아요. 회복 초입에 사면은 상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2013년 그때가 이제 1월부터 올랐잖아요. 그럼 2014년에도 사서 돈 벌었고 2015년 정도가 무릎이었죠. 그렇죠? 사면 다 돈 벌었죠 결국에. 아니 그때는 가슴에 사도 돈 벌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가슴에 사도 돈 벌었는데 지금은 무릎에 사면은 상투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가 집을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집을 안 사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더 대체 재산이 좋은 게 있으면 왜 집을 사요? 어차피 집 사시는 것 가장 큰 목적은 재테크잖아요. 그러면은 메리트가 없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시장은 남들이 안 살 때 사셔야 된다고. 네. 시장이 좋을 때 사면은 다시 꼬꾸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 체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집을 꼭 사실 생각이라면은 월세를 사시면서 내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재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분양받는 것도 전세 살고 있으면서는 계약금 내기 힘들어요. 비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가 뭐 이거 집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세 사시는 것도 괜찮죠. 뭐 아파트 쪽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전세가 비율을 내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깡통 전세가 될지 안 될지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지만 근데 아파트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반드시 저는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가 있다. 당신이 지금 목적을 어떻게 세웠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내가 자산이나 자금들을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된다고 제가 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아마 집 사실 분들이 많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MZ 세대가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월세 사는 걸 오히려 추천드리겠습니다.